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교민분들에게 제뉴 한인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화실, 이미경 화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화실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화실이고요. 이름처럼 제 화실을 기억하는 좋은 경험이 있어서 다른 분들 한번 얘기 들으시면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명지대를 졸업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이곳에 이민 와가지고 MIT 아트스쿨에서 주얼러리 공부를 한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다시 미술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품은 순풍, 윈드인데요. 바다에 돛담배 같은 것도 보이고 구름, 갈매기 등이 보이는 푸른색이 아주 시원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이제 구성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물감은 아크릴로 한 거고요. 제가 여행지기 팀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구성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소재를 많이 얻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같은 여행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작품도 돛담배와 그리고 갈매기와 등대와 그리고 저기 마류나 이렇게 배를 정박하는 그 장소 기타 등등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제가 이렇게 작품을 그렸는데요. 자연이 주는 그 평안함과 그 배를 타고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잔잔한 파도를 타면서 배를 항해하는 그 평안함 이거를 아버지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이 작품을 언제 그리셨고 다음에 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믹서된 것 같아요. 등대는 90마일 비치 거기에도 대한 또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밑에 마리나로 쓰는 여러 가지 비치 옆에 있는 집들 이런 거는 크라이스처치에서 프랑스 마을로 들어가는 그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알록달록 예쁘게 된 집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서 거기서 배들도 정박할 수 있고 하는 그곳을 보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소재를 얻었고요. 여행에 대한 거기서 이렇게 발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는 어떤 점을 관객들이 감상을 했으면 좋을까요? 이 작품 보시다시피 푸른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른 그 푸르름을 제가 또 녹색 계통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많이 표현해서 푸른색이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풍랑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운 그 경치와 그 상황을 따라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시원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맑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러브, 만감이 산에서 보이는 전경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시원한 해변가와 산에 오르는 많은 계단들이 보입니다. 무척 이것도 시원하게 보입니다. 네, 이거는 구성에 가까운 것보다 사실화에 가까운 쪽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유명한 망가노이를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산에서 딱 보았을 때 그 비치와 이 계단의 어떤 그런 구도 자체가 그 하트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서 상당히 이렇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제목도 러브로 했고요. 이것도 소재는 물감은 아크릴로 했고요. 보시다시피 비치에서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편안함과 그 자연의 그대로를 담는 그러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면과 계단에 올라가는 그 면 자체가 하트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랑의 그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어필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로지즈, 장미입니다. 집에 담장에 그 여러 장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그 전에 그 두 작품하고 또 이제 다른 그 특성을 보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오일 페인팅을 좀 썼는데 아크릴로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사용하는 것, 클리닝하는 것도 훨씬 좀 수월한 면이 있고요. 단지 이제 아크릴은
오일 페인팅보다 이게 빨리 마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또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이제 그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작품은 뒷배경은 흐릿하게 돼 있어서 집을 배경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물체를 볼 때 뒤에 멀리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좀 흐리게 보이는 게 되면서 앞에 있는 그림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우러지면서 이게 어떤 구성의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2010년대 전시회 할 때 작품했던 거라서 거의 10년 전의 작품이네요. 뉴질랜드는 자연의 여러 가지 풍경도 좋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꽃들을 가든해서 잘 가꾸는 그게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때 처음 작품 중에서 이게 장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그냥 작품 그 장미보다도 울타리에 걸쳐진 그 모습이 이게 상당히 구도적으로 예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리게 됐습니다. 다음 작품 제목은 미션입니다. 원과 탑 같은 것과 꽃가루 비슷한 소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무엇을 표현하신 것인지요? 네, 이거는 미션처럼 그 제목처럼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을 또 그런 사명을 많이 이렇게 설교로도 듣고 이래서 항상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는데요. 꽃 중에서 민들레가 씨앗이 가장 이렇게 멀리도 잘 번지고 번식력이 가장 좋은 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민들레 꽃에 대한 그런 어떤 소재로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표현은 라인 같은 거는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세 단계는 3층의 어떤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거를 입력을 해서 제가 이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색깔을 보시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다를 통해서 위에는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땅과 바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물감은 아크릴로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빗대서 무지개의 어떤 그 색깔을 많이 이렇게 좀 이용하는 식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블리즈, 미풍입니다. 시원한 해변가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바다 멀리 이제 섬도 보이고, 안쪽에 꽃도 있고,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저 앞에 있는 섬은 랑기토토와 좀 비슷한 그런 걸로 대충 제가 잡아서 구성을 만들었고요. 주변에 이렇게 숲과 나무와 꽃 이런 상태에서 그 잔잔한 바람 속에서 스케치를 하는 그런 작가 모습을 하나 집어넣어서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제목처럼 미풍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는 2014년 작품인데 상당히 뭔가를 늘 마음속에 그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 열망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 뉴질랜드 포토카와 꽃들이 지금 12월 달이면 한창 많이 필 때잖아요. 그 무렵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포토카 나무하고 릴리 칼라 꽃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홉, 희망입니다. 지와 바다와 폐와 또 이제 멀리 이제 산도 보이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신 것일까요? 이것도 역시 아크릴로 한 건데 맨 위에는 타라나키 산을 집어넣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밑에 그림에는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독수리의 아주 강력한 그 날개 아래 정말 마음껏 날고 싶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담고자 해서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보통 다를 때 그릴 때보다도 이거는 이중으로 이렇게 밑그림을 한 다음에 위에 또 덧칠해서 나이프로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질감을 넣어서 이게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작품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 그렸던 거하고 그 틀린 양식인데요. 어떻게 그린 것일까요? 네, 이거는 그전에 예전에 그렸던 거하고 좀 다른 기법으로 밑그림을 대충 그렸던 거에서 또 다시 위로 덧칠해서 그 나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선을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품을 해나갔는데요. 아래 하단 쪽에는 다크한 모습에서 또 오른쪽에 옐로우색으로 아주 밝게 표현된 거는요. 여러 가지 갈등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두려움도 때로는 있고 이걸 과연 이제 작품을 했을 때 늘 그런 정말 내가 얼마만큼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갈등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오른쪽에 그 옐로우 색깔처럼 밝은 빛을 다시 이렇게 붙잡고 가운데 이렇게 보통 색깔을 바다 같은 색을 거의 뭐 그린이나 블루 계통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옐로우로 이렇게 그거를 잡아줘서 여러 가지 배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그 멀리 있는 산들을 그 나이프를 이용해서 밑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서 독수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예, 제목이 호흡, 예. 희망인데요. 어떠한 희망일까요? 독수리가 정말 날개치며 마음껏 이렇게 좀 하늘을 정말 힘차게 날르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날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서 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드림, 꿈입니다. 사람의 형체도 보이고 꽃이 보이고 잎사귀들도 날아다닌 듯 하는데요. 왼쪽에는 푼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집어넣고요. 앞에는 첼로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 나비와 일파리가 하나씩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어떤 마음의 꿈과 소망을 닿는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여기 나오는 게 그 첼로군요. 네네. 음악도 있고 드림이라고 그러면 이제 꿈인데요. 그 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들을 여기에 등장을 시켰습니까? 소재가 결국은 악기와 그리고 올라가는 이렇게 높은 탑을 소재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악보에 대한 그 오른쪽에 이렇게 음표가 있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어떤 형상을 이렇게 했듯이 모든 생각과 의미 눈을 감고 이렇게 환상에 젖은 그런 어떤 표현을 좀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거를 구상하실 때는 어떻게 밑그림을 연필로 그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색깔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색깔은 또 어떻게 집어넣으셨나요? 예, 색깔도 구성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색의 조화와 그런 여러 기법들을 같이 믹스해서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통 피카소 그림도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일그러진 것 같지만 거기 안에서 놀라웠게 표현되는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결국은 이게 사람 얼굴이지만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선과 사람 얼굴과 이런 형태와 다른 어떤 선들을 같이 믹스해서 이 구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오늘 좋은 작품 소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이미경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만 27년째 살고 있는 주부 이미경입니다. 대학에서 순수회화인 서양화를 공부하였고 부전공으로 판화와 조소를 공부했습니다. 작품 소개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제목이 고향의 겨울 산기슭입니다. 예, 눈이 덮여있는 높지 않은 산 너머로 바다도 보이는데요. 제목은 고향의 겨울 산기슭입니다. 아크릴을 사용했고요. 어릴 적 그리운 추억들이 담긴 어렴풋한 기억 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높고 널찍한 산기슭에 얼어붙은 눈이 덮여있고 그 아래 동네 어귀가 보이며 멀리에는 바다와 희미한 산이 보입니다. 큰 길에서 버스를 내리면 조금 걷다가 산기슭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오르면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을 넘어 만날 기쁨과 설레임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산기슭을 크게 부각시키고 마을과 먼 곳에 바다와 산을 구성하였어요. 이 작품 역시 배경 컬러는 그리움과 따뜻함을 표현하려고 한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2020년 마양기 아트센터에서 그 전시한 작품인데요. 그 첫 작품은 제목이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입니다. 럭다운 세션 중에 그린 침묵의 소리입니다. 오일과 아크릴을 사용했고요. 코로나로 인해 긴 락다운 기간에 산책을 하면서 적막하다 못해 모든 만물이 정지되어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그 시간을 표현해본 작품입니다. 이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는 보통 억새풀과 같은 플란츠라고 하는데 그 플란츠의 이름은 카렉이라는 플란츠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와 산, 하늘을 그려보았습니다.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길고 풍성한 플란츠에 남아있는 석양빛과 흔들려 보이는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적막해 보이는 듯한 짙은 바다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과 해질 무렵 내려앉은 듯한 하늘의 구름 표정을 락다운에 연결지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불편하고 답답한 것을 겪어보면서 예전에 당연하고 평범하게 해왔던 우리 일상들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평화로운 침묵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 때 이 작품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락다운 시기를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적막해 보이지만 평온하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목이 한 여인이 집 마루에 앉아서 턱을 개고 편안히 앉아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목은 평안한 오후의 쉼입니다. 오일 페인팅이고요. 미술 실기 작업실에서 20대 중반의 여인이 팔을 받친 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봄의 옷차림인 젊은 여성과 무늬가 화려한 받침목 위에 그린색 담요, 그리고 마루와 여성 뒤의 벽 옆으로 열린 창밖에 벚꽃이 보입니다. 여인의 옷차림과 창문 밖의 벚꽃은 초봄을 연상케 합니다. 여인을 중심에 두고 비스듬히 팔을 괴고 앉아 눈을 감게 하여 평안한 쉼을 나타내 보였고, 받침목을 덮고 있는 화려한 담요 패턴은 굵은 붓터치로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전체적 무게중심 비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제 의도대로 창문을 내었고, 또한 봄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화사한 벚꽃도 연출해 보았습니다. 작품 제목이 이제 편안한 오후의 쉼인데요. 여기에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은 실제 인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 아트 직업 모델입니다. 오래전 인물을 그리다가 30% 정도만 그리고 미완성한 작품이었는데요. 참고할 사진 한 장이 없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기억으로 그리기 시작하여 이번 전시회 때 완성해본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 속의 인물이 딸인 것 같다, 혹은 본인이 젊었을 때 모습을 그린 것 아니냐 하시며 작품 안에 저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인물을 그리게 되면요, 그리는 자신을 많이 담는다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작품은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해변가의 절경인데요. 뉴질랜드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보이는데요. 네, 제목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오일과 아크릴을 사용하여 그렸습니다. 긴 락다운 기간 레벨이 완화되면서 시원한 바다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LA와 캘리포니아를 가는 그 여행 중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일본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절경인 경치를 볼 수 있는 그 관광지의 한 곳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입니다. 그야말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멋진 절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넓은 푸른 험준한 산 아래 심한 파도로 인해 여러 형태로 깎아져 침식되어 보이는 장엄한 절벽이 있고요. 그 아래 깊고 넓은 바다를 소재로 한 시원한 자연 경치를 그린 것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하늘과 산, 깎아내려간 절벽, 그 아래 젖은 샌드 부분, 그리고 바다와 잔잔한 파도의 움직임 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른 작품도 그렇듯이 산과 절벽과 바다에 저마다 갖고 있는 비슷한 색감에도 조금씩 다른 컬러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배합하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먼 나라인데요. 뉴질랜드 해변과 어떤 풍경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뉴질랜드 해변은 평온하고 여성다움이 있다면 물론 넓고 깊은 장엄한 바다도 있지만은요, 미국의 그 넓은 바다와 험한 파도의 침식으로 생긴 험준한 절벽의 장관은 과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파도로 인해 거대하고 터프한 남성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브런치 인 뉴욕입니다. 무엇을 그린 작품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것은 제 자화상을 그린 것인데요. 뉴욕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을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딸과의 첫 번째 브런치를 하게 된 시간을 사진으로 남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순간의 행복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왼편에 가니막과 벽, 그리고 소파 의자, 테이블과 모바일폰, 냅킨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소재로 그려보았습니다. 캔버스에 인물을 크게 어필해 보면서 헐렁한 편한 옷차림과 양팔의 자세, 부드러운 소파 의자와 테이블, 그 위에 소품으로 브런치의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 왼손을 펴고 있는 것은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죠. 표정에서 많이 웃어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눈빛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이 묻어나오게 표현해 보았고요. 카페 안의 분위기에 맞춰서 다크하면서도 따뜻한 색감을 어우러지게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제목은 레몬 있는 양귀비와 아네모네 꽃입니다. 화병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레몬이 몇 개가 있는 구도가 잘 잡힌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네, 제목은 레몬이 있는 양귀비와 아네모네 꽃입니다. 재료는 아크릴을 썼고요. 꽃을 싫어하는 여성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화병에 꽃이 담긴 정물입니다. 오래전에 사놓았던 올리브 패턴이 그려져 있는 꽃병에 3가지 꽃, 양귀비와 바람꽃과 백일홍, 퍼피 앤드 아네모네 앤드 지니아를 담아 테이블 위에 레몬을 놓고 그린 작품입니다. 구성은요, 가능한 꽃마다의 특징을 잘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올리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조금은 클래식해 보이는 화병을 그리면서도 왠지 정감 있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레몬은 노란빛을 띠고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경쾌하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예쁜 꽃들의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심플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비치는 그림자도 심심하지 않게 꽃의 비중에 맞춰 재미있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 작품 마무리 작품이기도 했지만 유독 많이 행복해하면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끝으로 저희 제뉴 미협의 작가분들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뉴 한인미술협회 김화실, 이미경 화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